고 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그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서 또 투자 전략, 유망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통과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는 유통과 화장품 업종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김효진 캐스터가 정리부터 해드립니다. 네, 2013년 당신의 포트폴리오, 시청자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업종은 바로 화장품과 유통인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종목 가장 관심 있게 봤을까요? 시청자 의견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가 뽑은 유망 업종, 유통과 화장품 업종입니다. 특히 GS 홈쇼핑 등 홈쇼핑주에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59%의 시청자들이 의견 내주셨고요. 이어서 롯데쇼핑 16%, 현대백화점 15% 차지했고요. 이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약 화장품주들이 1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홈쇼핑주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럼 증권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증권사 탑픽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사 탑픽 종목도 역시나 홈쇼핑주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 개 증권사에서 의견 내주셨는데요. GS 홈쇼핑과 CJ 홈쇼핑 등 홈쇼핑들이 저성장 시대에 의미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공동 1위를 차지한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세 개 증권사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로 승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개 증권사에서 제시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바로 하이마트와 인수합병을 시도했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와 시청자들의 관심 종목 살펴봤는데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핵심 이슈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핵심 이슈 한번 점검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온라인 시장 급성장이 가장 많은 이슈로 꼽혔습니다. 2013년에도 중산층 감소와 저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매 패턴이 변화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홈쇼핑, 스파 브랜드들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편의점 관련한 매출 증대입니다. 2013년에 대형마트는 좀 부진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등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 살펴보면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중국 관련된 이슈입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내수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과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여성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화장품 업종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2013년 당신의 포트폴리오 시청자 관심 종목부터 증권사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유통과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저희가 정리부터 해봤는데요.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부터 살펴봤는데 일단 홈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홈쇼핑 등 여러 가지 또 유통 쪽에는 또 업계가 있을 텐데 먼저 2013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소비자 선호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요.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라는 그런 이슈가 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해서도 결국은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 기본적인 기저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의복을 중심으로 이제 백화점에서의 일부 소비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홈쇼핑에 대한 견해인데요.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이제 업태 출점이라는 게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송출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이슈는 여전히 이제 부담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점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PB 상품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바일 통신을 통한 또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 창출이라든가 또 새로움을 많이 이제 접목시켜서 홈쇼핑에 대한 전망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중국인 소비 이슈를 반영을 하면서 워낙 크게 이제 성장을 했던 산업이기도 하고 또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모으다 보니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베이스 부담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할인점과 편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할인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든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키워드에 가장 접점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유일하게 상장을 하게 되면서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금 이제 규제로부터 좀 약간 그 안전했던 이 산업에 대해서 또 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연내에 좀 나올 게 좀 제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다소 좀 주가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센티먼트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순서를 뽑는다라면은 홈쇼핑이 가장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 효과가 우선시되는 백화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건 할인점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이라든가 면세점은 또 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중간 정도의 좀 의견,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또 아주 나쁘다라고 낙관하게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라는 좀 그런 중립적인 좀 의견입니다. 네, 내년 전반적으로 보자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편의점, 특히나 할인점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거든요. 올해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러한 핵심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키워드는 지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적으로 저성장이 좀 염려가 된다. 산업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성장, 그다음에 규제 다 좀 부정적인 그 단어들이죠.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또 이제 M&A가 여전히 또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성장과 규제, M&A가 키워드로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요즘에는 또 대선 과정에서 경제 네. 민주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점에 대해서 이제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참 되게 다양한 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 합의가 모아지지 않는 한 규제의 색깔이라든가 다양성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선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도 좀 혼재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면은 정책 역시도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일종의 또 이제 성장과 이어지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바텀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이어지겠지만 네. 규제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신성장 패러다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아, 네. 제가 지금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이제 탑픽스 중에 이제 롯데쇼핑,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 그리고 CJ 홈쇼핑, GS홈쇼핑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과거에 이제 지난 10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유통업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위험 구간을 겪었던 게 크게 IMF,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버블 사태, 그다음에 이제 리만 사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시점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IMF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중산층이 확대가 되면서 할인점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버블 이슈 이후에는 아이러니하게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과 홈쇼핑 업태가 또 재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만 사태 직후에는 백화점의 대형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채널별로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핵심적인 M&A의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때 불황이고 경기가 안 좋고 위험 시점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M&A를 통해서 동종 업체 내에서 차별화의 어떤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역시도 이제 하이마트라고 하는 유통업계에서는 아주 가장 큰 M&A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이 산업 전체의 성장성을 주도할 수 있는 큰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내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M&A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통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는 또 화장품 쪽에 대한 이야기를 네. 또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단연코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뭐 100%, 200% 이렇게 나왔더라도 네. 과언이 아니어서 사실 베이스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를 거치면서 이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체질 개선을 겪었기 때문에요. 내년에 올해 베이스로 대비한다라면은 뭐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률에 있어서는 좀 다소 안정세를 좀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영업력 자체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에도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네. 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도 채널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외사 업체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다소 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이익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점 때문에 결국 이제 코스맥스는 워낙에 중국에서 이제 그 기반을 잘 닦아왔던 회사고요. 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의 이제 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에서 그냥 이라는 상품 한 가지만 팔았던 제닉이라는 또 기업이 새롭게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들을 위주로 또 새로운 OEM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이슈는 좀 또 이렇게 핫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은 부담이겠지만 중국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서서 관심 종목들 미리 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러한 토픽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롯데쇼핑은 뭐 앞서 소비자 선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 것처럼요. 우리나라의 또 가전유통 부분에서 1위 하는 업체를 인수를 아주 또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이 부분이 또 회사의 어떤 롯데쇼핑이라는 하나의 업체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유통산업을 끌고 가는 어떤 모든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고 그 효과는 기타의 업체들한테도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CJ 오쇼핑이 최근에 이제 PB 상품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또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1위의 업체로 또 그런 프리미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최근에 모바일 쪽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황 속에서도 가격대라든가 채널에 있어서 좀 그 성장의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S 홈쇼핑과 LG 생활건강도 토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죠. 예,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그 상장 3사 가운데서 전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량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랬던 회사가 최근에 또 새로운 아이템인 환경가전 그 1위 업체하고의 어떤 시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약했던 의복 부분에 대한 또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CJ 오쇼핑에 이어서 또 전략이 이제 한꺼번에 좀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 시점에서는 가장 무엇보다 또 우수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배당 매력도입니다. 절대 배당액에 있어서 이제 주당 3,000원이라는 배당액을 한 8년 정도 평균을 유지를 해왔고요. 네. 2000년 이후로 지금 10년 이상을 한 번도 배당이 중단된 적이 없는 이제 좀 우량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수주 중에서는 가장 또 배당 매력도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또 그 긍정적인 어떤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올 한해 이제 화장품이 다 너무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주가 퍼포먼스는 좀 이렇게 소형주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여전히 또 말씀드렸던 그 M&A라는 이슈를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대형 화장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실적이라든가 영업의 방향성이 잘 접목이 되면서 또 대형주 중에서는 또 화장품의 어떤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통과 오늘 화장품 쪽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2013 당신의 포트폴리오, 오늘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애널리스트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